교통경찰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차라는 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자,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입니다. 손수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차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퀴가 있으면은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자전거는 이제 끌고 가면은 보행자가 됩니다. 타고 가면 차가 되고요. 손수레는 도로에서 끌고 가면은 차가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은 보행자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유모차와 의자차는 차가 아니고 보행자라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유모차나 의자차도 바퀴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차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자, 자동차를 보면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있는 건설기계 중에서 일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의 범위가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보다 더 넓은 것이죠. 건설기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를 보면은 성용, 성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륜 자동차는 125cc 초과하면은 이륜 자동차가 되고, 원자는 125cc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도 원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올해 11월 20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바뀐 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개인용 이동 장치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좀 바뀌었죠. 밑에 정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원자가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그리고 이제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원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는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자세한 규정이 이제 11일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실무종합에 보면은 이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책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이 뭐 승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참고로 개인용 이동 장치에 관한 규정은 1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원자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좀 바뀐다 하는 것만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 10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문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아스팔트 살포기. 그래서 요거는 아재살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 도로 보수 트럭 3톤 미만 지게차, 자, 덤프 트럭, 천공기, 트럭 적재식,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펌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종이 있는 것이죠. 요것을 이제 2문자로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재살, 믹스트럭 트레일러죠. 믹스트롯의 일러가 됩니다. 트레일러의 일러. 그리고 보삼 찌개입니다. 보삼 찌개에 덤으로 천공기, 공기밥그릇, 그것이 천공기라는 의미죠. 덤으로 천공기는 no. 펌프질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아재살이 많이 찐 믹스트롯의 일러, 보삼 찌개에 덤으로 천공기 먹으면 no, 펌프질 하면 yes. 이렇게 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체로 좀 외우기 힘들죠. 다음에는 좀 더 간편한 2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그림이 있죠. 지금 아재살이 찐 미스트롯입니다. 보쌈찌개에 덤으로 천공기는 no, 펌프질하고 있죠. 펌프질은 yes입니다. 그림으로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건설기계 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 중에서 타워 크레인은 이동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26종이 이제 차에는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10종은 자동차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종 대형 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도로상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상운전기 조종사 면허만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도로를 운행하면은 일종 대형 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경운기, 트랙터, 군용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다. 자, 군용차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군용차는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이 아닙니다. 경운기에 대한 음주운전은 단속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이라고 하면 자동차와 원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등에 원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상의 나이가 좀 나오는데 정리를 해보면 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 유아를 육아하죠. 유에서 6이란 말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6세가 되고 어린이는 13세 미만, 노인은 65세입니다. 요즘 노인은 60세가 아니죠. 다 65세 이상입니다. 원자 면허는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죠. 보통 면허는 18세 이상이고 특수 대형 면허는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에 맞도록 제가 좀 변경을 했죠. 18세 처가 연계 음질로 경보한다. 그렇게 했죠. 여기서 마지막 보가 이제 보통 운전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는 특대성 보유, 특수면허, 대행면허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도로 외에서 운전을 해도 인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도약이죠. 음주운전, 또 도주, 그리고 약물운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도약은 음이 도약하면은 뭐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노래는 부르면 안 됩니다.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하는 것은 괜찮아도 노래는 부르지 마라. 주차장에서 음도약은 금지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음도약 하고 있죠. 주차장 음도약 금지라고 하고 있는데 음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신호기와 관련해서 이 신호기 성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교통 수신호 권한자는 이제 경찰 보조자인데 모범 운전자 그리고 헌병 소방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헌병이 이제 군사 경찰로 이름이 바뀌었죠. 녹색 어머니회나 해병 전후회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신호기 전멸, 황색 등화가 전멸할 때는 주의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즉색 등화가 전멸하면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등에 일시 정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표지를 보면은 주지 no 보규죠. 그래서 주지 no fuck you가 되겠습니다. fuck you가 상당히 심한 욕이죠. 그래서 no fuck you입니다. fuck you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지. 그렇게 하고, 이 안전표지는 보면은, 이제 지시표지는, 이 설명에 보면은 지시란 말이 들어갑니다. 노면도 노면에 알리는 표지, 보조도 다른 표지를 보충하는 표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고, 규제도 마찬가지로 규제란 말이 들어가죠. 근데 주의 표지에는 무엇을 주의를 해라,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물이 있는 경우 알리는 표지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실무정화에 보면 유턴 구역선 표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면 표지가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 설치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 중앙선에 보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딱딱딱 찍혀 있죠. 그것이 유턴 구역선 표지입니다. 유턴 구역선 표시는 이제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설치가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은 지자체장이 학교 등 주 출입문에서 300m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죠. 그리고 500m 이내까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과 500을 암기를 하시고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시장이 아니죠. 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이 주통입니다. 속도는 30km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민도로에 일방 통행을 지정할 수 있고 주정차 금지할 수 있고 통행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주통이 되겠습니다. 아두스를 보면은 어린이는 순백하고 300m입니다. 경찰은 속이 주통이다. 술통이라는 의미겠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겠습니다. 요건은 이제 앞면 창률이 우측 상단에 그리고 뒷면에 창률이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피해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야 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유치원 등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렌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송 계약을 맺은 자동차 이렇게 두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이 가능합니다. 시설 명의자 자동차만 그러니까 유치원 등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만 가능하다 하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가 있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서 전멸 등을 작동 중일 때는 바로 옆 차로 거기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옆 차로가 없는 경우가 있죠. 편도 1차로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바로 옆 차로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차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주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우측편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냥 앞질러서 가는 것은 괜찮죠. 앞지르기라는 것은 그 차를 뒤따라 가다가 좌측편으로 이동해서 앞지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였다면은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앞지르고 다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앞지르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주행차로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그냥 나가버리는 것은 이것은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범칙금을 보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은 보통 성합차죠. 13만 원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승용차 12만 원 되는 것이고 운영자 위반도 마찬가지 13만 원 되는 것입니다. 특별보호 위반도 요거보다는 바로 낮은 단계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 적죠. 자, 범칙금 관련해서 제가 밑에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실무정합에 보면은 새로 개정이 되면서 범칙금에 대해서 쭉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나 우리 실무정합의 그 문제로 지문화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일 비싼 게 이제 승용차 12만 원짜리죠. 승합차는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만 원이 더 비싸죠. 과태료도 만 원이 더 비싸게 나오겠습니다. 12만 원짜리가 뭐냐 하면은 물피도주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위반입니다. 속도가 60km 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자를 따면은 물어 유가 되겠습니다. 60은 유니까요. 제일 세게 무는 것이죠. 제일 세게, 제일 많이 물어유.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칙금이 제일 많이 무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만원짜리도 보면은 3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승객 소란 행위 방치, 40km 속도 초과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 초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소란 행위 방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만원짜리,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주요한 것을 보면은, 우리 그 교통법상에 12개 예외사항이 있죠. 그 예외사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범칙금 6만원짜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고속도로 갓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4만원짜리가 있는데, 실무장에서 그 지문으로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후진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위에 6만원짜리 중에서 보면은 일반 도로에서 횡단유턴 후진한 것은 6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 후진한 것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요것은 4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거의 사망이죠. 그래서 4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제 일반 도로에서 하면 6만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3만원짜리는 좀 산만하게 운전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진로 변경하고 끼어들고 급제동, 서행, 일시정지 위반, 그리고 안전대까지 미착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산만하게 운전하는 것이죠. 2만원짜리는 실무정합에서 최저속도 위반한 것 요것만 나왔는데 최저속도니까 최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원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보면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또 편도 2차로에서 또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구분에 대해서 보면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가 당연히 왼쪽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오른쪽이 되는데 차로수가 이제 홀수인 경우에 그 가운데가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오른쪽 차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1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1차로를 제외한 차로수가 이제 홀수인 경우에는 또 가운데 차로가 나오겠죠. 그 가운데 차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차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무조건 하고 차로를 반으로 나누는데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하고 반으로 나눈다 하는 그 점을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로는 뭐 당연히 왼쪽 차로가 아닌 것이 다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모든 차는 이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는 이 표에서 지정된 차로에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이제 승용, 승합이 갈 수 있는데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화물특수 견설기계, 이륜, 또 원자 이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인 경우에 이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는 1차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로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그 앞지르기를 안 하는 경우라도 통행할 수 있겠습니다. 2차로는 당연히 모든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그리고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앞지르기 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차로는 이제 승용, 그리고 승합, 그리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속도를 보면은 법정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미만에서는 60km 이내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80km입니다. 그리고 감속 운행은 최고 속도 20% 감속할 때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랑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 50% 감속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속도 위반을 보면 60km를 초과하게 되면 범칙금은 12만원, 벌점은 60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범칙금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20km씩 다운될 때마다 범칙금은 3만원씩 떨어집니다. 12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이 되는 것이죠. 벌점은 60점에서 30점, 15점, 그리고 20km 이하로 초과하게 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보면은 최저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2만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최저 속도니까 범칙금도 최저가 됩니다. 2만원이 최저입니다. 이렇게 되고, 연습 문제를 보면은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에서 가시거리가 50m인 경우에 최고 속도는, 이 문제에서 편도 2차로의 일반 도로는 법정 속도가 80km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에는 50%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40k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